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산 후 보약, 산후 보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후조리 때문에 이제 요거 클릭하신 분들은 이제 다 축하받으실 분들이시죠. 자, 산후조리를 잘 하시면은 이제 더 축하도 받으시면서 몸도 건강하게 잘 지키시는 거고, 또 잘 못하시면은 축하는 많이 받는데 몸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산후조리를 여자분들은 딱 두 번 몸조리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에.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산 후에, 출산 후에 잘 조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갱년기 때, 이제 생리가 끝난 이후에 그때 잘 보강하시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보강을 못 하시면은 계속 골골대신다던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시다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산후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몸에 큰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난생 태어나서 처음 겪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건데,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중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관절도 변형이 되고 골반도 변형이 생기고요. 또 출산 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자궁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후풍이라던가 이런 산후후유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후보약이라던가 약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건강한 모유수유라던가 원활한 육아를 위해서 빠른 체력 회복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산후조리란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는 많은 출혈이라던가 체력 소모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제 출산 시에 자궁이 열릴 때는 관절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부도 동시에 열리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 외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외사가 침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 특히라도 이제 또 제왕절개 산모라면은 출혈도 더 많게 되고, 또 제왕절개 부위로 한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후 회복이 그러면 더딜 수밖에 없겠죠. 요게 산모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라던가 영양 보충이라던가 휴식이 필요한데, 출산 후에 그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기를 위해서 모유 수유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시면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활한 육아라던가 모유 수유를 위해서 빠른 체력 회복이라던가 산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반대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이제 반대의 증상들이 다 나타나시는 거죠. 산후풍도 생길 수 있고 관절통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산후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흔합니다, 주위에. 또 이제 체중이 안 빠져서 이제 비만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상담하다 보면은 둘째 낳고 나서부터 안 빠집니다 하는 경우 굉장히 흔하십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저혈압이라던가 골다공증 같은 이제 후유증이라던가, 또 배뇨라던가 배변 이상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자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평소에 추위 많이 타신다던가 있으실 거예요. 평소보다 참. 출산 후에 출산 전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신다던가, 또 손목 관절 많이 아프신 분들 흔하실 겁니다. 손목 팔꿈치 같이 아픕니다, 보통.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어깨가 자주 뭉치고 위쪽이 허리라던가 골반뼈가 통증이 있다던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던가, 그 다음에 몸이 항상 무겁고 붓기가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손가락을 이용한 이제 관절이 아침마다 뻣뻣하다던가, 뻣뻣해서 막 주물러야지 좀 시원하고 이런 경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한 기분이 들고 축 처지는 느낌이 나시고, 그 다음에 쉽게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당연히 피곤한데 의욕이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혔다 펴기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 출산하셨으면은 뭐 20대, 30대, 물론 40대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근데 무릎 굽혔다 폈다를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시겠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돌보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하시는 경우,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하는 경우 많이 있으십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잘못된 상식 몇 가지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출산 후에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될까요? 무조건. 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 만약에 누워만 있으면은 오히려 산후 부종이라던가 붓기라던가 기혈순환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볍게 걷는 운동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손상된 이제 근육이라던가 인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출산 후에는 한동안 씻으면 안 된다. 지금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따뜻한 물로는 간단하게 샤워라던가 반신욕을 하는 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많이 있으시죠. 한여름에 땀을 내고 찬 것은 피해야 된다. 한여름에 땀을 내고. 근데 이제 당연히 출산 후에는 이제 차가운 기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찬후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조건 따뜻한 온도를,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적정해야죠. 뭐든지 다 적정해야죠. 무조건 따뜻해서 산모는 비 오듯이 땀 흘리고 있고, 그래도 입을 꼭 싸매고 있고, 오히려, 체력적으로 더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보궁탕, 우리 유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궁에 남아있는 이제 오로라던가 찌꺼기들, 어혈이라던가 이런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배출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이 이제 특징적인 게 모유수 중에도 복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간혹 이제 홈페이지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유수 중인데 산후보약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하실 수 있게 처방하고 있으니까 잘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라던가 뼈를 이제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산후풍이라던가 산후우울증이라던가 전몸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요. 한약이. 그다음에 아기의 면역력까지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혈을 이제 순환시키고 보충하고 순환이 잘 되게끔 해서 건강한 모유가 생산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구 치료를 통해서 산후풍 증상을 예방하고 기혈 순환을 돕고 독소도 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침 치료를 통해서 정체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순환이 잘 되겠죠. 노폐물이 이제 없어지면은. 그래서 산후 부종, 붓기도 없앨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관리라고 해서요. 출산 후에 이제 피부도 처지고 임신 중에 이제 불안한 체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주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고주파가 뭐냐면은 이제 신부열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깊은 곳까지 이제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늘어난 피부가 탄력을 회복되도록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꼭 한번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마 산후보약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리실 거예요. 아이가 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 내기 어려우실 건데 그래도 꼭 시간 한번 내보셔서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